자, 이슈를 좀 바꿔볼게요. 자, 또 하나의 중대 이슈가 있습니다. 문재인 취업 청탁을 한 문재인 딱 수사망에 걸린 상황입니다. 문재인 문제 좀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문재인 전 사위 서창호 씨의 취업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이라는 매관 매직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죠. 전주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을 지낸 고 모 씨, 제가 알기로는 고성규 씨라고 알고 있는데요. 고 모 씨를 압수수색을 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주지검이 어떤 진술을 확보했냐면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업, 사위 취업 부탁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위 취업 청탁을 부탁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창호 씨의 타이스타 전무 취업 때 그 청탁뿐만 아니라 게임회사 토리게임즈 취업 때도 직접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전주지검이 한 겁니다. 누구한테요? 이 노무현 정부 행정관, 노무현과 문재인의 아주 중요한 측근이었다고 하죠. 고모 행정관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장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검찰발 기사였죠. 예. 지금 제가 문재인 관련, 문다혜 관련요, 또 김정숙 관련 검찰발 기사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중앙지검에서, 전주지검에서. 이 부분부터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 이거 수사가 문다혜 관련했으만도 1년 됐습니다. 전주지검에서요. 그렇군요. 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기사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증거들, 증언들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국민들의 알 권리, 기자들의 취재가 이어지니까 검찰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 전체가 뒤에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게임 회사 부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취업할 때는요. 그렇죠. 이 취업 청탁을 안 하는데 이 게임 회사 조그만한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여기에 취직시켜 줄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직 그 취업입니다. 그 이상직과 문재인의 관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월급을 줬다, 태국 이주했다 이것 아닌 어마어마한 게 있을 겁니다. 예. 검찰은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이상직에 대해서 이상직이 계속해서 장관 자리를 한다, 뭘 자리를 많이 받아요. 감투를. 이상직 자기가 다니면서 장관 임명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이 항공사, 저가 항공사는 이 생명권을 소위 국토부에서 쥐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인허가권 같은 걸 말하는 노선을 거죠. 주느냐 못 주느냐, 노선 배분권까지. 예,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긴밀하게 결탁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청탁들이 다 오고 갔을 것이다라는 한 증거가 지금 또 공개가 된 것이고요. 이 게임 회사 토리게임즈 이 다음에 나중에 이 펀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펀딩이 뭐 무려 200억 이렇게 되죠. 이 조그마한 회사에. 한국 벤처 투자를 통해서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또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네. 경제비서관으로요. 이 게임 업체와 이상직과 이 문재인의 관계요. 이 부분은 검찰이 상당 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많은 것들을.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이 대까지 윤건영을 시켜서 변명을 하다가 이게 꼬이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변명에 나섰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이 이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자기가 판단할까? 지금 아마 문재인은 이 검찰이 어디까지 증거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두려울 겁니다. 검찰은 절대 공개하지 않죠. 예. 문재인이 그래서 지금 모두 다를 자기가 변명하고 싶은 다를 못합니다. 지금 자기도 띄엄띄엄 찔끔찔끔합니다.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양측이 다. 이제는 이 신모 씨도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진술 거부했습니다. 이제 신모 씨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법정 신문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진술 거부했거든요. 예. 이번에 한 번 더 소환을 해본 겁니다. 문다혜 소환을 앞두고 이 압수물 분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물 분석에 문다혜 참석해도 좋다라고 했어요 검찰이. 예. 그 문다혜가 참석을 하든 하지 않든 곧 소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그 사안과 관련 토리게임즈 취업 280억이었나요? 예, 280억. 예, 뭐면 토리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아니 토리게임 회사에 돈을 출자 약 8천만 원을 빌려준 출자해준 그 회사 일종의 벤처 투자 회사였죠. 벤처 캐피탈 같은 회사인데 그 회사에 한국 벤처 투자가 280억 정도를 출자를 했죠. 그래서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고 당시 한국 벤처 투자의 대표가 주영철 대표였는데 이 사람이 문재인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나중에 갔죠. 그래서 이게 유착관계라는 것이 이제 일부가 확인이 됐었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전 사위의 토리게임즈 취업, 타이스타젯의 취업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청탁을 해서 개입했다 이런 게 고모행정관이 진술한 내용인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문다혜 씨 부부의 생계를 직접 챙겨왔다는 뇌물 혐의에 강력한 사실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어떤 부분요? 청탁 부분요? 예, 직접 이제 서창호 씨를 취업시킨 것이 지금 검찰에서 문다혜 부부와 문재인 간의 생활비를 챙겨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뇌물 혐의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주지검과 문재인이 이거 뭐죠? 수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도 이 법조인이에요. 네. 지금 문재인도 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하는 행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 청탁이 구체적으로 없어도요. 문재인에 대한 뇌물은 바로 성립해요. 네. 뇌물은 요즘 포괄적 뇌물죄다라고 해서 이 포괄적으로 가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청탁이 있었느냐, 뭐가 오고 갔느냐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권들이 오고 갔다면 뇌물죄로 인정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판례고 이런 태도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가 아니에요. 제3자 뇌물죄는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차이가 생깁니다. 그 부분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이 생활비를 준 게 아니라 자기 그 집을 좀 쓰고 사위 집을 좀 쓰고 그걸 임대료를 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3자 뇌물로 가져가라. 지금 문재인은 이 머리 장교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청탁 입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비라면 경제 공동체다라고 해서 문재인 직접 뇌물로 가져갔거든요. 검찰이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요. 문재인의 이 말에 검찰이 응답한 겁니다. 그래? 청탁도 있었다라고 딱 때려놓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네. 예. 자, 그다음 문재인이 이거 임대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검찰이 이미 이거 밝혀놓은 게 있어요. 월 800만 원이 검찰이 이거 언론에 흘렸던 부분입니다. 월 800만 원이 오고 갔다. 태국 이주비까지 있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이 그 2억 3천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월 800만 원이 임대료였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이 겉으로는 굉장히 당당한 척 하는데 이걸 경제 공동체 관계를 깨서 예. 제3자 뇌물로 가져가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의 억지다라는 주장을 가져가고 싶은데 이 부분 취업 청탁이 있었다라는 이걸로 인해서 이것도 깨지게 되면 문재인이 굉장히 답답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이 어떻게 나올 건가를 지금 중앙지검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전주지검에서. 전주지검 중앙지검 모두가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런 장깨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이 짐작도 못하는 상당한 양의 지금 자료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예, 우리 송환희 님이 이야기를 하면 자료를 탁탁탁 찾아주시는군요. 케이런 벤처스란 아까 280억 투자받은 한국 벤처 투자로부터 투자받은 케이런 벤처스도 찾아주시고 송환 월급 800만 원 주택 임차료 350만 원에서 또 2억 2천 300만 원 이것까지 딱 찾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저보다도 훨씬 낮고 또 자료를 찾는 데도 훨씬 빠르시고 이래서 예.
이 만약 제가 이 평론을 하면서 보도를 하면서 뭐 잘못되면요 예. 금방 걸려들어요. 금방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고 딱 그렇죠. 잡아주죠. 왜냐하면 이 보도라는 게 조그마한 작은 제가 오보를 해도 이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자, 문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도리게임즈 취업 청탁을 문재인이 했다. 타이스타젯 취업에 또 개입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주지검이 고모 행정관을 통해서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그럼 문재인은 어떤 입장이냐? 문 전 대통령 측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이 게임회사 취업 시기까지 거슬러 수사하고 있다. 별건 수사에 대해 특별히 답할 게 없다. 전 사유에 이걸 탈탈탈 터는 것 이게 뇌물이라는 게 입증이 되겠는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전 사유 취업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의 청탁이 있었다. 이걸 청탁이 없었다든가 관여한 바가 없다든가 왜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될 텐데 별건 수사다. 지나간 얘기 왜 하냐? 뭐 이런 식의 답변이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지금 자기 패를 다 깔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검찰이 얼마나 쥐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또 깔 것도 없습니다. 까면 이거 문재인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송은재 TV를 자꾸 이거 말씀을 드려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송은재 TV 좀 많이 오셔서 예.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예. 송은재 TV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의 이 수사의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적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전직 대통령을 이런 걸 가지고 뭐 수사하느냐 아닙니다. 원래 그 특수부 수사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데요. 대한민국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대표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게 되면요. 검찰이 그거 실수하게 되면 검찰 목 날아갑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수사입니다. 여기에 지금 약간의 과잉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기자들이요. 대기업에 취재를 들어갈 때도 이 사실은 기자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방송사 하나 죽이기 일도 아닙니다. 몇십억씩 1년에 되는 광고비 몇백억요. 죽기 아니면 살긴 겁니다, 지금. 이 뭐 한가하게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니고요. 전직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아픈 부분부터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이재명으로 보면 대장동 백현동이고요. 문재인으로 보면 원전 뭐 송철호 사건 이런 것들이 몸통이 되는 겁니다. 이 수사 기법상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이제 문재인은 사실은요 전직 대통령이라면 이제 드러날 만큼 사실 다 드러났거든요. 이제는 국민들 앞에 어느 정도 밝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넘게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앞에서 모두 멈췄었거든요. 많은 우리 보수 우파 법치를 바라는 국민들이 답답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나중에 처벌은 따로 하고 들어서라도요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건 밝혀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검찰과요 이런 장괴 이런 수싸움 할 때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렇군요.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번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그 이야기하니까 구독 좋아요 생각. 네네. 송원재 TV도 많이 봐주시고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예. 자,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민주당 의원단, 민주당 내에서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처위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단을 만났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딸 다혜에게 준 건 내가 전 사위 소유의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머물 당시 딸 레이에게 줬던 임대료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꾸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를 강조를 하게 돼요. 문 전 대통령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읽히긴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직접 뇌물죄를 적용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 또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 있을 수 있는 경제 공동체가 아닌 그냥 뭐 오갈 수 있는 지원 뭐 이런 부분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미 공개를 한 부분요. 이 기간도 이 기간이 아닌데도
태국에 있을 때도 이게 태국 가기 전까지 이 지금 생활비 쪽으로 지급이 된 게 지금 계좌 추적을 다 했거든요. 예. 지금 문재인이 이 부분은 또 다른 변명거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고요. 예. 800만 원을 임대료로 줍니까? 이 구기동 이 문재인이 거기서 생활하는 사진도 있긴 해요. 예. 거기서 독서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임대료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억지스럽고요. 또 최근에 이것과 함께 문재인 측에서 밝힌 게 있죠. 그 김정숙의 5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신금 보자기요. 예. 이거 다시 돌려줬다라고 하는데요. 음. 줬다라고 하면 이거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에 포착이 됐거나 아니면 뭐 현금으로 또 보자기에 싸서 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것도 지금 생활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국민들은 이거 생활비로 쌓였던 뭐 송기인 별장 그 제주 별장을 샀건 모르겠는데 이 돈 어디서 생겼느냐를 묻고 있거든요. 집에 5천만 원 현금으로 두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크게 무슨 사업하거나 뭐 이런 사업하는 사람도 요즘 5천만 원을 줍니까? 둡니까? 한때 뭐 5만 원짜리 뭐 집에 두고 뭐 생활하는 게 유행이다라고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 전직 대통령이 지금 검찰과 이런 잔꾀 수싸움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문재인에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방탄처럼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송기인 그 3억 8천 별장도요. 예. 이게 지금 시가로 10억입니다. 이거 딱 공시지가에 맞춰서 3억 8천 딱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요 전문가지 않습니까? 3억 8천에 딱 거래를 했어요. 이건 딱 걸려든 것 아닙니까?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앞서 얘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대료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죠. 그간 세간에 알려진 지금 말씀하신 김정숙 여사가 2022년 자신의 지인을 통해 다이에스에게 건넨 5천만 원, 2020 퇴임 이후죠. 2022년 5천만 원을 다이에스에게 건넌 것이나 2022년 문재인의 운명 출판사가 다이에스에게 보낸 2억 5천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문다이에스에게 송금된 5천만 원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렇게 채널A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주 주택 구입 비용으로 받은 5천만 원을 다이에스가 빌린 뒤에 김정숙에게 갚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시적 금전거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냥 제주 주택 구입 비용 전체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하면 되는 일인데 예. 지금 이게 이제 5천만 원 이거 생활비 아니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지금 생활비 아니다. 경제 공동체에 이걸 깨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이 주로 통화를 하는 게 윤건영입니다. 지금 문재인 측이라고 나오고 있는 게 윤건영이에요. 예. 그 의논을 좀 충분히 하라고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논을 했어요. 입을 짜맞춰도 이 법정에서 안 하면 위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짜맞춰서 제대로 좀 말이라도 맞추고 해라.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윤건영도 계속 엇갈려요. 이거 출판사 2억 5천도요. 예. 이게 무슨 얼마를 빌려줬고 얼마가 간 거고 지금 뭐 표지에 뭐 디자인에 개입을 했다라는데 뭐 문다혜가 무슨 디자인을 할 줄 알아서 한 건지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요. 제가 보기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법인카드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아니면 그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김혜경이 법인카드가 어떻게 결제되고 하는 부분들을 알겠습니까? 알고 썼겠습니까? 그냥 이재명이 뭐 쓰면 된다 하니까 그냥 쓴 겁니다. 그 비서시켜서요. 비서가 또 알아서 쓰고 자기는 모른 체 하는 겁니다. 원래 나쁜 짓은요. 모른 체 합니다. 자기 말 몰랐던 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게 좀 뭐죠? 이 폼도 좀 나고요. 예. 이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문재인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송기인의 그 제주 별장 있잖아요. 그 나왔지 않습니까? 송기인의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자기 이제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다 돌려주겠다라고 해요. 밀양, 양산 교구에. 이런 데도 땅이 꽤 있었죠. 교구에 네. 지금도 있다고 해요. 네. 굉장히 많아요. 거기 지금 그러니까 그 종교 묘지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게 송기인 신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았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동네 별장만 제주 별장만은 이렇게 팔았을까 문다에게 송기인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전체 회원들의 기부를 받은 거라면 당연히 교구에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건 특정 몇 명에게 개인적인 관계로 후원을 받은 것이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88년, 92년 이게 송기인 신부가 이걸 취득할 때 송기인 신부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 문재인, 노무현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0억이 3억 8천이 된 이유입니다. 예, 문다혜 씨와 관련된 부분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 사실은 대목은 이거죠. 문재인의 취업 청탁이 있었다. 도리게임즈와 타이스타 젯의 취업 청탁은 누가? 문재인이 직접 청탁을 했다. 부탁을 받고 했다. 고모 행장관의 진술. 이 문제는 잠깐 말씀 중인데 예. 송한희님이 윤건영이 저 이야기한 저 5천만 원 말이죠. 예. 저거 검찰이 이 언론에 릴리스를 할 때요 언제 줬는지를 안 밝혔거든요. 윤건영이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윤건영 조국이요. 조국은 윤건영이 한 말 그냥 따라합니다. 퇴임 후에 그 뭐 앞에 집회를 하고 있어서 못 나가서라고 하다가 이제 검찰이 2020년으로 딱 집었거든요. 아, 22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건영이 했던 건 예. 2022년인데 실제로는 2020년이군요. 딱 드러났거든요. 예. 완전히 꼬인 거죠 이게 지금 스텝이.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보수 유튜버들이 뭐 막고 있어서 나가지 못해서 지인을 통해서 다희 씨에게 건넨 게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2년 퇴임 후가 아니라 2020년이군요. 아, 그러면 그러면 기록이, 두 예. 번을 줬든지. 아, 그래서 중앙일보 예전에 한번 나왔다고 하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2020년도 있었고 2022년도에도 있을 수 있었네요.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엇박자가 난 것이거나요. 저렇게 걸려드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검찰이 저런 것마저 없으면요. 저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을 겁박하는 이재명, 문재인 같은 사람들 수사 제대로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특수부 수사요. 특수부 수사 왜 없애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 앞으로 수사받지 않는 상황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못 잡아 넣어도요. 많이 좀 놓치는 한이 있어도요. 도둑놈을.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른 부정부패는요. 철저히 잡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문재인의 청탁, 취업 청탁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다 보니까 돈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찾는 부분까지 살펴봤네요. 자, 다룰 것들이 굉장히 문재인 관련해서 많은데요. 뭐 서창호 씨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우석 행정관이 지난 금요일에 검찰의 전주지검에 출석을 했죠. 다만 진술 거부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오늘은 좀 생략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양문석 문제 좀 살펴볼게요. 예.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의원이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수원지검은 양문석 의원을 특경법 등에 관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최지우 변호사를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양문석의 민낯 또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좀 볼지 다뤄보겠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양문석 의원은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 상태인데 어째 보십니까? 먼저 양문석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예. 성이 양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붙이면 아주 안 좋은 수준의 그 행태가 말이죠. 양문석의 막말이나 뭐 이런 건 참 굉장히 양문석은 개인적으로도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제가 그 차마 이 심한 말을 하면 우리 또 앵커님이 놈자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예. 일반 명사로서의 놈자도 예. 안 썼으면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먼저 드려놓고요. 예. 양문석이 사기 대출 말이죠. 이건 뭐 국민들 아시는 분들은 다 짐작하는 겁니다. 이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은요. 사기를 쳤을 때 5억 이상의 사기를 쳤을 때 해당이 됩니다. 이건 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요. 무조건 법정에 양형 기준 이제 이번에 많이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3년 이하로 못 때리게 되어 있어요. 이 뭐 50억 이상이면 무조건 5년 이상. 이건 판사들이 무조건 지키가 되도록 딱 정해놓은 겁니다. 이 하위 기준을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이건 무조건 징역입니다. 그럼 양문석 지금 바로 구속해야 돼요. 예. 근데 검찰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거 지금 국회에 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뭐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에 또 집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두고 있는 것이지 이거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 이건 사안 양문석이 자체로는 특경법상의 사기는 구속사안이다 이런 정도 규모는 예. 이 사기는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이거 3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양문석은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거 이제 이거 덮으려고 거짓말 하다가 선거법 위반에 걸린 거죠. 이거 뭐 36억인데 32억인데 22억으로 넣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기 대출요. 이거 누가 봐도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양문석이가 강남에 집을 아파트를 사면서요. 대학생 딸 명의로요. 왜 대구 그 새마을 금고에 가서 빌립니까?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안 빌려주거든요. 예. 규제 그 대출 규제 대상이거든요. 예. 이 정규 언론 정규 금융기관에서는 못 빌리거든요. 예. 전국을 놓고 찾은 거죠. 새마을 금고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 영향력에 의해서 바람을 많이 타는 것이 이 새마을 금고입니다. 솔직히 새마을 금고를 찝은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사기 대출이죠. 공장 돌린다, 회사 돌린다라고 이 서류 넣고 지금 대출 받은 거 아닙니까? 11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죠. 그 부분입니다. 예. 근데 특경법상 사기 문제하고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은 알겠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가 됐네요. 그거 낮게 했고요. 예. 재산 신고 10억 낮게 했고요. 그다음 이 부분 사기 대출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변명하면서 거짓말했어요. 이거 새마을 금고에서 먼저 대출해 주겠다고 요청을 해서 받았대요. 새마을 금고가 어디 새마을 금고가 이 대출 양문석과 뭐 새마을 금고 회장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예. 뭐 거기 이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일부. 예, 그래서 거짓말한 부분이 드러나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은 기소가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요. 예. 자, 기소된 상황에서 그쳤으면 그냥 거기로 끝났을 텐데 이제부터가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양문석 의원이 다음 달 15일 예정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자신을 고발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최지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법률 대리인으로 광문석을 고발했는데요. 고발 당사자를 참고인 신분도 아닌 증인으로 채택하는 자체가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다, 부적절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변호사가 최지우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요. 예. KTV에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영상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 보도를 한 유튜브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최지우 변호사가 개입을 했다. 이게 지금 양문석이 이 최지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입니다. 국정감사장에. 예. 제가 아까 양문석 의원의 이 성인 양 씨를 가지고 제가 뭔 말을 차마 못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의 가장 저질적인 행동 딱 하나만 꼽으라면요. 저한테. 이 저질적인 갑질 보복요. 이건 뭐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 국회의원이 저질이냐 아니냐를 딱 판가름하는 이유는요. 10월에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요.
증인 채택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를 보면 예. 저질이냐 아니냐가 딱 드러납니다. 음. 일단요, 자기에게 어떤 형태로 아부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기업, 회장들 전부 다를 증인 채택합니다. 기업 회장들이나 누구나 국회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또 언론 앞에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KTV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상관계에 최지호 변호사가 개입을 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증인 채택을 한 겁니다. 최지호 변호사는 아마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서를 보낼 거예요. 변호사로서의 업무였거나 아니면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그 관계되는 업무여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할 거예요.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이미 언론에는 많이 공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국내에 어떤 대기업이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예. 국회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 빼줍니다. 대기업 회장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사전에 전부 채택 다 됩니다. 그런데 다 빠집니다. 이런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빼줄까요? 국회 주변에는 우리나라는 로비법이 없습니다. 국회 주변에는요, 수천 명의 각종 단체들, 기업들, 많은 이런 임직원들이 와서 이 협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협의하는 가장 큰 것이 회장님 증인으로 채택된 거 빼달랍니다. 빼주면 또 어떤 혜택을 주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제가 여기에서는 좀 심한 말을 드릴게요. 가장 악질적인 사례를 이 양문석의 경우에서 봅니다. 자기하고 감정이 있다고요. 이 최지호 변호사를 증인 채택합니다. 양문석 어릴 때 그 싸운 동네, 경남의 동네 친구요. 싸운 사람들. 그 양문석이 뭐 감정이 안 좋은 사람 많을 겁니다. 다 증인 채택하세요. 다 증인 채택. 네. 수천 명 증인 채택을 하십시오. 이래서 제가 양문석이 그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일으켰을 때요. 그 안 좋은 표현을 제가 썼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 측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KTV와 관련해서 당시에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이 최지호 변호사가 있어서 이게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증인을 채택한다. 이런 측이 일단 형식적인 이유라고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서 고발인에게 보복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양문석 의원 측이 이번에 자기 지위를 남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 보복하려고 사실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한 거 아니냐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국회의원 저질 국회의원 가운데 모두 쓰고 있는 이 저질 협박 수법입니다. 참 이런 거 수사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저 난동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또 듣도 보도 못한 검사 탄핵 전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직권남용 아닙니까? 저 부분이거든요. 저 직접적으로 수사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 대해서 법률 용어를 썼습니다.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건 정치 공세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건 법률 용어예요.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어제 이재명이 검찰이 거짓말로 나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의 검찰 공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냐 하면요. 검찰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고발하겠다. 이런 수준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내일 모레 2일 정청래가 국회 법사위에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서요. 그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30명에 가까운 증인을 채택을 했어요. 이화영, 김성태 전부 다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끝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재판이 이제 8일 열리지 않습니까?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청래 지가 판사가 돼서 국회에서 사상이 처음입니다. 관계자들 모두 불러서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신준우 부장판사가 한 재판 자기가 다시 하겠다는 거죠. 이런 짓거리가 직권남용 아닙니까? 국회에 이런 게 허용돼서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거
규제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가 나서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서지 않으면 이거 국민이 나서서 저항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좀 마지막 제 질문으로 드려야 되겠네요. 양문석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한 최주 변호사, 지금은 김건희 여사 변호를 맡고 있는데요. 양문석이 최주 변호사를 증인 채택하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지금 김건희 여사 변호를 맡기 때문에 고발인 신분이어서 보복도 하고 김건희 여사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총력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김건희 여사 변호 문제를 상당히 부각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양문석이 뭐 그런 의도, 양문석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예로 그냥. 근데 양문석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이재명이 지금 생각할 거예요. 총선에도 저거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네. 저 갈수록 계속 도움도 안 되고요. 네. 양문석은 노무현, 문재인 다 막말한 사람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재명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할지 모릅니다. 양문석은 그 국회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들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뭐 생긴 거나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원래 저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양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댓글에서 다 말씀해 주시네요. 아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찌. 뭐 예. 예. 앞으로는 제가 뭐 심한 말씀 안 드려도 다 뭐 아시니까 예. 뭐 이 이심전심으로 다 아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석은 이 아무런 이재명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의 방탄 완전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 정청래를 이용한 법사위를 통해서 저 난동료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 양문석 저런 거 실패했다고 봅니다. 실패한 결과가 뭡니까? 선거법 위반에서 2년 징역형입니다. 구형입니다. 오늘 위정교사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 구형입니다. 이게 실패한 결과입니다. 국민들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섰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 송원재 대표님 모시고 주요 문제 몇 가지 다뤄봤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명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먼저 다뤄봤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중교사 결심 공판 오늘 세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취형 청탁한 문재인 그리고 양 XX네요. 양문석. 저는 날파리라고 부르는데요. 날파리 양문석. 예, 날파리 양문석의 민낯 이런 것을. 날파리는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날파리는 이것저것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달라붙어 가지고 쪽쪽쪽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네. 양 XX 날파리 양문석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송원재 단순 무식해요. 장대만 부리고요. 그 또 자기 이익 계산은 빨라요. 참. 예, 송원재 TV의 송원재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원재 TV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슈 분석 또 현안 긴급한 현안의 경우에는 펜앤드 마이크도 분석을 하지만 송원재 TV에서도 우리 송원재 대표님이 자세히 분석을 해주니까요. 같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